자,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킹 이지한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목에 뭐가 걸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머니퀸 네. 최지혜입니다. 네, 머니킹 아. 이재한 순간 깜짝 전문가님, 놀랐네. 머니퀸 최지혜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정부 지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서 네네. 더 큰 도움 되시라고 이번엔 정부 지원 저축 상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또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정부 지원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얘기 해주셨다는데 뭐예요? 이러고 어떤 상품들인지 조금만 짚어보고 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급하게 다룬 것 같아서 음. 놓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한번 여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짚어줄 제가, 때 네. 역시 우리 전문가님들이 최고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상품들 함께 이렇게 좀 메모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정부 지원 상품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였죠. 이제 가입하시면 납입 금액,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40% 정도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연봉 한 4, 5천 정도 받는 분들은 15% 정도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내가 저축한 금액의 한 6% 정도는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6% 이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투자성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소득공제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었죠. 네, 네. 맞아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음. 근로소득자는 연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연 3,800만 원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장 3년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 도약 계좌가 있었죠. 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게 될 때 4,200만 원을 모으게 되는데 정부에서 나머지를 채워서 5천만 원을 만들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에 약 9% 정도의 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전에나 들어봤죠. 우리 진짜 이자 10% 막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맞아요. 4,200만 원을 내는데 800만 원을 더 얹어서 5천을 만들어준다라는 상품. 이건 진짜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 가입을 해보고 싶은 상품.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만 34세 이하일 경우만 가능한 그런 상품이잖아요. 네, 저도 안 됩니다. 네. 1일부터 다시 3차 오픈했으니까 얼른 알아보시면 아하,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어떤 지원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저축 상품들은 거의 만 34세 이하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 들어가면 34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청춘으로 해주지. 그러니까 나도 될 텐데. 이해를 못하게. 근데 아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조금씩 형태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인구 구조 바뀌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나이가 많이 그런가요?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기차도 있잖아요. 코레일도.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드릴 건 고마워요. 정리해줘서. 네. 정부에서 이제 계속 노후 자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후 기간이 길어지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신경 쓸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상품인데 바로 이제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비과세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입니다. 이제 이건 나이 제한은 없고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해드렸는데요. 세 가지 원칙, 월 150만 원 미만, 확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 그리고 일시납은 1억까지 미만 5년 납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가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네, 가입은 모두 되지만 비과세 조건은 그러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다 꼭 기억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별도의 조건 없이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해주는 기회니까 잘 한번 알아보시고 혜택을 잘 받아서 이제 모두가 우리 목적 자금 시드머니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예산을 준비하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국가적인 지원책 어떤 게 있나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네. 2021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몰렸죠. 맞아요. 다들 계좌 맞아요. 개설하려고. 이슈가 됐었죠. 네, 그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이게 혜택이 얼마나 좋냐면 내가 10만 원을 계좌에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무려 30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나는 10만 원씩 36개월 냈으니까 360만 원을 냈지만 국가에서 3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해줬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혜택이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배인 거예요? 거의 3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이 엄청난데 그럼 가입 조건은 또 34세입니까? 물론 그 34세까지 가입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을 정부에서 넣어주고요. 다만 중위소득 50%가 초과되고 100% 이하라고 하면 내가 10만 원을 넣었을 때 정부에서 10만 원을 넣어주게 됩니다. 조금 줄어드네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큰 혜택입니다. 그렇죠. 예, 단 3년간 통장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근로소득 활동도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이수도 필요한 거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중위소득이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소득 수준을 좀 이렇게 나누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총 소득을 쭉 1부터 100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중위소득 100%다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준 그 금액을 찾아보면 1인 기준 중위소득이 해당될 때 207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매월? 100%면 매월 소득이 207만 7천 원이 되면 거기까지가 딱 중위소득 100%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내가 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207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곱하거나 뭐 180%로 곱하거나 이러면 내 소득에 대한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2021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복지부는 코로나19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고용, 경제 뭐 이런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 기준을 예년에 비해서 대폭 개선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소득 근로 빈곤 청년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서 가입 가능한 청년 이제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기존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을 그리고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만 조사해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또 서류 제출도 많이 간소화됐고 그러니까 신청하실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진입 문턱은 좀 많이 낮춰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는 확대를 하고 네. 그러면 다른 청년 지원 사업들 지금 뭐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청년 도약 계좌라든지 아니면 뭐 그밖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상품들이랑은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허용이 된 만큼 어쨌든 중복해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요. 어쨌든 간에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동기분들 또는 내 자녀가 딱 이 나이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라고 이미자님도 말씀 주셨네요. 네, 우선 계좌 같은 거는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만 가셔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로라는 사이트 있어요. 요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www.bokjiro.go.kr 뭐 이렇게 go.go.kr 아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bokjiro.go.kr 네, 복지로입니다. 네, 그렇군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주거래 은행 들어가셔도 알 수 있고요. 자, 앞에서 정부 지원 저축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거 외에도 정부 지원 저축 상품들이 더 있습니까? 최재 전문의.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게 있죠. 바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상품인데요. 이제 이미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상품은 중소기업이랑 협력해서 진행 중인 국가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도모하고 또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까지 도모를 하면서 진행되는 저축 상품이다. 굉장히 바람직한 상품이네요.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2년간 근속을 하면서 400만 원을 적립하면요.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또 400만 원. 이렇게 공동 적립을 해서 만기 시에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에요. 와, 좋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적립한 금액의 3배를 단기간에 불릴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제 제조업 그리고 또 건설업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고용보험을 처음 가입한 정규직 대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약간 제한적이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엔 연령을 좀 낮춰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같이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 자, 젊은 부모님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입니까? 네, 이제 꿈나래 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익숙한 상품이실 텐데요.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의 50%에서 100%를 시 예산이랑 시민 후원금 이런 걸로 추가 적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만 주체로 시행을 됐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시행 중이고요. 아마 각 지역별로 이름이 좀 달라서 그랬지 이제 뭐 다르게 운영을 할 것 같고요. 각 관할 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가입 조건은요? 조건은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친권자 부모님들이죠. 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지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위소득이 아까 207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0%면 16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1인 되세요. 가구 기준. 네, 166만 원입니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저축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축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이 있는데 이름이 디딤돌 씨앗 통장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상품이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동이 적립하는 건데 적립 시에 국가에서 10만 원 내에서 적립 금액의 2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또는 뭐 창업 지원금 또는 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24세가 됐을 때 만 24세가 됐을 때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지원책들 쭉 들어보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동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한 맞아요. 상품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복지 시설의 보호 아동, 가정 위탁 보호 아동, 뭐 장애인 거주 시설 아동 또는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뭐 기초 생활 수급 가구 이런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다양한 분야에 걸치는 정부 지원책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과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혜택 알아봤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자. 둘째, 더 늦지 않도록 조건이 된다면 국가 혜택을 꼭 받자. 네, 지금까지 황금빛 100세 시대의 이재한 최지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